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북한과 러시아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푸틴 발언 전문, 꼬리 내리는 윤석열, 무인기 둘러싼 미국 측 시선. 먼저 여러분들도 이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이 북한과 러시아 관련된 내용, 이것을 둘러싸고 한국 언론들의 황당한 기사, 러우전을 추적하신 분들은 한국 언론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오보를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 러시아군 사상자 70만 명, 북한군을 마주할 우크라이나 전장 실상, 그리고 북한군은 밥을 주지 않아서 탈영을 했다. 이런 황당한 소리. 그리고 파병 나간 군인의 가족들은 통곡을 하고 김정은은 이들을 잡아서 이제 강제 수용하고 있고 이런 온갖 종류의 내용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빠뜨리지 않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덧붙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한기호 신원식 이런 양반들이 참 황당한 말을 쏟아내서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이 북한과 싸워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당장 북한과 한국이 남한이 이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기호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북계군 폭격하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은식은 넵 형님 이랬겠죠. 자, 만약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한국군이 갔습니다. 자,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어울려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북계군만 골라서 폭격을 합니까? 결국 러시아군도 함께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 당사국이 됩니다. 애초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자, 군인, 여러분도 역사상에서 위대한 군인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히 이 전쟁, 무력 사용, 여기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신중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를 했죠. 자,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탱크로 이제 해결하자. 이렇게 했던 위대한 장군들 그리고 군인들은 없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자, 더 이상 외교적으로 풀 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군대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군을 투입해서 무력을 사용하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위대한 장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기호나 신원식 이런 자들은 이 군사 모험주의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이런 자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기호 신원식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김용현 국방장관이 북한군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갔다 아니다 이런 것도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만약에 이제 북한군이 가게 된다면 용병에 불과하다. 용병 소수로 어떤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이 용병과 파병은 차원이 다른 거죠. 만약 북한이 은밀하게 이제 개인 자격으로 용병을 보낸다. 미국도 하고 프랑스도 하고 다 합니다. 폴란드도 하고요. 이것은 북한의 정식 파병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시비 걸 수 있는 소지가 좀 줄어듭니다. 갑자기 윤석열이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러시아 군복으로 바꿔 입고 아무런 작전 권한 없이 러시아군의 통제대로 움직이는 북한군에 대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며칠 동안의 윤석열 정권의 오도방정 이것에서 한 발 물러선 거죠. 자랑스럽게 파병 부대원으로 활동하는 통상적인 파병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팔아넘겼다. 용병으로 팔아넘긴 겁니다. 총알바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최근에 영상으로 확인된 러시아에서 이 훈련 중인 북한군은 대부분 입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0대나 20대로 추정된다. 허울 좋은 특수부대원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키가 작습니다. 동남아, 라오스 이런 군인들의 키 정도입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10대나 2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한군 특수부대는 2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30대 키도 큽니다. 대체로 이 북방민족들이 키가 크죠. 중국에 가도 북방민족들은 키가 큽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중국에 이제 북쪽에 있는 여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팔등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광동성이나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키가 좀 작습니다. 키가 작고 영상에 이제 여러 가지 허점이 나오자 이런 식으로 발을 빼는 거죠.
영상 속에 북한군 폭풍부대라고 주장되는 병사들의 체구가 작고 키가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발 빼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에 상당 규모 노동자를 파견하려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이것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일반 병사들을 러시아에 보내서 일정한 곳에서 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무해야 되는 곳으로 가서 공사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교부는 만약에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이 되면은 우리 안보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다, 그리고 노동자를 파견하려는 정황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 봐서는 윤석열 정권이 한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윤석열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런 영상들을 이용해서 크게 부풀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인 의혹이라든가 무인기 문제 이런 것을 덮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우크라이나 측이 여러 가지 이제 북한군 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내주고, 그것을 분석을 하는데 폭풍 군단보다 키가 작고 체구가 작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좀 까맣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북한군으로 이제 오인을 한 거죠. 국정원이나 국방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 이들이 오판을 하고 이런 소동을 벌였을 수가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두 경우 모두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했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측에 기만을 당했던, 국정원, 국방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요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쏘았다는 거죠. 혹은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쏘겼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리고 한국 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을 상대로 황당한 이제 이 선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역시 한 발 물러섰습니다. 24일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회담 이후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북한군의 활동 여부를 보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런 인상을 이제 보였습니다. 북한군 문제에 대해서 푸틴의 발언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한국 언론은 푸틴이 북한 파병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런 황당한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발언의 전문, 이 전문을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내용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북한군 파병 관련돼서 푸틴 답변 번역 이혜영 교수님이 올리셨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고 다른 이제 기사와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기자가 위성 사진에서 북한 부대가 러시아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그들은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푸틴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글쎄요, 당신 질문의 첫 번째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만일 그런 위성 사진이 있다, 만약에 그런 사진이 있다면 심각하죠. 사진이 있다면 무언가를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게 된 것은 러시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에 당신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누구보다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전 확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2014년 쿠데타, 여기에 5조 이상의 자금을 썼다. 이것은 미국의 빅토리아 눌랜드가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션을 시켰죠. 계속 무기를 퍼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스크 협정에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제 협력자들, 프랑스, 독일, 이들이 와서 독일이 보증을 서고, 그리고 다른 주체들이 와서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우크라이나 분쟁을 민스크 협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서구는 계속 해왔습니다. 미국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러시아를 기만했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은 민스크 협정에 나온 어떤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그 이행을 8년 동안 요구를 했습니다. 포로셴코도 하지 않고 젤렌스키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젤렌스키는 오히려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다른 나토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재무장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용으로 민스크 협정을 했다. 이렇게 프랑스도 이야기했고 독일의 이제 메르켈 총리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역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스크 협정이 체결될 때 미국 관리들은 깔깔깔 하고 이제 웃었다고 합니다. 푸틴을 속일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거죠. 전쟁이 확전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은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정권에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나토 군대가 직접 참전을 했습니다. 무인기를 흑해에 보내서 정찰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미 공군이 직접 무인기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호크 이런 것을 보내가지고 정찰을 하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찰된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이것은 미 공군 그리고 나토군이 직접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톰 섀도우나 어태컴스 이런 공격무기 정밀 유도 미사일 여기에도 해당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정보 없이는 타겟링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목표물을 이제 타겟으로 지정하고 또 유도를 해야 되죠. 우크라이나군은 나토 장교들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지 않고는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토군이 직접 도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와 북한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보자면,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북러 조약에는 제4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이 공약 및 이행과 관련해서 매우 진지하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도 의문을 품고 있지 않다. 그런데 조약 4조와 관련 어떻게 무엇을 할지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니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약 4조와 관련돼서 러시아와 북한이 무엇을 할지 무엇을 결정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푸틴의 발언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만 했습니다. 전략 동반자 조약 4조 이행과 관련되어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우방인 북한과 접촉 중이다. 우리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다. 아직 북한과 접촉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이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러시아군은 매우 확고하게 진군 중이며 아무도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군은 모든 접촉선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발언도 빼버렸습니다. 이것이 푸틴 발언의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들, 모든 언론일 겁니다. 이들은 전략 동반자 조약 4조 이행과 관련돼서 북한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지켜보자. 바로 이 푸틴의 이 발언만 소개를 했습니다. 푸틴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미국 기자를 상대로 이제 미국 기자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짓을 했는지, 나토가 어떤 짓을 했는지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매우 간결하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북한과의 문제. 그런데 조약 4조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침공을 받았을 때 러시아가 북한을 돕고, 러시아가 침공을 받았을 때 북한이 돕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북한군이 들어온다, 북한군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만약 러우전에 들어오게 된다면 쿠르스크 전선에는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약 4조의 근거에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전히 러우전 최전선에는 북한군은 등장하지 않았고, 북한군을 보았다는 주장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가끔씩 올라옵니다만 그들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황당한 미군복 같은 것을 입은 이제 우크라이나 말을 유창하게 하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같은 추정되는 그런 사람이 한번 나왔을 뿐입니다. 그 위에 어떠한 이제 북한군 이 러우전 참전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이 발언을 가지고 사실상 인정을 했다, 이딴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나 이런 데는 윤석열 정권을 이제 서포트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일종의 사고를 친 겁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만, 그런데 이 전략 동반자 조약 4조 2항, 그런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러시아가 이제 북한의 도움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저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 나타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선에도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격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략 동반자 조약 4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를 침공했기 때문에 이 전략 동반자 4조에 해당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 문제에 북한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러시아가 직접 응징을 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 바로 그런 문제죠. 그런데 북한이야말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 무인기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은 정작 이 문제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문제가 북한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남측에서 어떤 무인기가 날아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크게 이슈화하고 그리고 남측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배경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이제 이 더 뉴 아틀라스 빡빡이죠. 브라이언이
브라이언은 이제 북한의 대북 전단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방송으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고 좀 참조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일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브라이언 방송에 보면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전단지 풍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탈북자들이 중심으로 USB나 전단을 담고 또 1달러짜리 지폐를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에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좀 보냈는데 중국은 지금 중국군들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졌고 남측에서는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풍선이 날아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 너희들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남측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뭐 문화적인 콘텐츠, 경제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을 USB에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인 목표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북한 내부의 일종의 색깔 혁명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 목적하에 지난 한 12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2014년 1월에 올라온 이 기사, 디 아틀란틱지에 올라온 겁니다. 풍선과 USB 드라이버로 북한 사회를 해킹하고 있다. 전단지가 상당히 이 북한의 인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적극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내 이제 국무부 지원을 받는 어떤 단체도 있고, 그리고 뭐 유럽에도 있습니다. 뭐 영국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다시 한국 내 혹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 전단지를 이제 이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뭐 여기에 노무현 정권은 태클을 걸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이제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전단지가 또 날아갔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틀란틱지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4년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탈북자 단체, 서구의 인권단체,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은 이 전단지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내에서 이제 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효과가 없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미국과 서구의 경제 제재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독이고 있죠. 자, 이 USB 드라이브 문제 지난 10여 년 동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받는 미국 내 인권단체, 그리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단체들이 이런 이제 전단지에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브라이언은 쭉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국무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 뭐 프리덤 펀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북한 내 일종의 색깔 혁명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에서 이제 오물풍선이 또 날라오고, 또 이런 와중에 무인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과연 무인기를 누가 보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국은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군이 설마 보냈을까? 한국군이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 이 무인기가 날아간 것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이 무인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무인기는 살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날라오면 그게 뭔지는 모르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일단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뭐 격렬한 반응을 보이죠. 이 솔레이마니를 참수한 뭐 리퍼 드론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부를 참수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북한은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기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죠. CNN에 올라온 이 기사도 보면은 북한이 이제 한국을 냉비난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보냈다. 풍선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전단지 풍선 남측에서 날리는 거, 그리고 북한에서 날라오는 오물 풍선, 이런 것과는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이 무기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인기 드론 때문에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뭐 크루스큰이 우크라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드론 문제입니다. 무인기 문제죠. 이 무인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지도부에 뭐 어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이제 천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드론 강국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죠.
이들은 언제든지 이 북한의 이제 드론과 관련돼서 어떤 현대화된 방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가장 절박한 거죠. 만약 일부의 북한군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드론 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와서 남한을 상대로 드론과 관련돼서 어떤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그냥 가능성일 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은 여기에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남북한의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세력은 다양합니다. 일단 러시아 측 입장에서 미국을 상대로 horizontal escalation, 수평적인 긴장 고조입니다.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긴장을 고조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는 거죠. 중국 역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역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내 강경파도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실은 이제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긴장이 고조되고 뭐 국지적인 교전이 발생한다. 이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 뭐 국지전이든 소모전이든 전면전이든 어떤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누가 패자가 되고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모두가 다 이제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절대 강국으로 이렇게 우뚝 섰습니다. 유럽은 완전히 황폐화되었죠. 아시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산업시설도 파괴되고 중국 역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은 이제 한국에도 많은 산업 설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 뭐 중공업, 제철소, 발전소 이런 것을 만들었죠. 자, 이런 것도 뭐 6.25로 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일 산업 이제 강국으로 이렇게 우뚝 섰습니다. 이것이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공동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유럽에서 또다시 세계대전이 터진다. 아시아전에서 또다시 세계대전이 터진다. 핵전쟁으로 가지 않는 한 미국은 큰 수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북미 대륙 전체가 큰 수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국한돼서 한반도에 국한된다면 일본도 수혜를 누리고 그리고 중국 역시 큰 수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세계적으로 오버캐파시티, 자, 과잉 생산 설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는 뭐 제철소, 발전소, 그리고 뭐 철강 공장, 참 정유 공장, 온갖 종류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비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제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러우전에서 미국이 투여할 수 있는 힘이 막 10이라고 치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5-5씩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그냥 이제 우크라이나 전을 아주 쉽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지금 뭐 모든 힘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를 뭐 폴란드로 보내고 뭐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포탄을 보내고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단단히 이렇게 단도리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여유를 대한민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쟁을 해서 자, 이 북괴를 쓸어버리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망상입니다. 이번 러우전을 보고 현대전의 양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목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이 주류 언론만 보면서 엉뚱한 정보만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죠. 미국은 자,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데는 늘 자, 미국이 엄청난 무력 자산을 동원해서 한국을 도와서 북괴를 맞아 이제 압록강 밖으로 쓸어버릴 거예요. 이런 식의 상상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망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